그리고 나선 종잣돈 모으는 일단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종잣돈은 영어로 seed money, 이렇게 땅에다 뿌리는 씨앗의 돈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종잣돈이 있어야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어오느냐 말든지 일단 뭐 결판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안 쓰고 짠돌이식으로 해서라도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모으는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천리길도 뭐 첫걸음 한 걸음부터인데 일단은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손에 집어넣어야 불리지, 그거 갖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불리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자세로 작은 돈이라도 꺼내내서 저축을 하려는 생각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엄청난 10년 후 20년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리의 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복리 이자.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하고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하고 대한민국에서 30년 전에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1년에 한 번씩 나온 돈을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었을 사람하고 가장 많이 올랐을 것으로 가정해봤던 걸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손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어디 손을 들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 주식, 그죠? 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복리가 가장 안전하게 더 많은 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바보처럼 나머지가 보면 바보야. 그런데 꾸준히 하는 사람, 그걸 복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110만 원이 됐어요. 110만 원을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번에 115만 원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똑같다 집어넣었어요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불리는 힘이 엄청나다 이게. 따라서 작은 돈이라도 반드시 출발하고 시작하는 게 반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종잣돈을 모으려고 출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자제분들에 대한 재테크 일단 기본 출발입니다. 자제분들은요, 제발 말씀 부탁드리겠는데 용돈을 제대로 주시길 바랍니다. 주급이 됐든 월급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주급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용돈을 주고 용돈 기입장을 쓰도록 아이들에게 유도를 시켜주는 건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일 나쁜 방법은 닭이 필요할 때 얘기할 때 돈 꺼내주는 거예요. 애들이 돈에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서양 같은 데서는 어려서부터 어린이 경제교실 같은 거에서 애들을 쫙 길러 올리는데 우린 그게 근본적으로 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초등학교 교육에도 안 돼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 갈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부터 돈을 맛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늦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자제분이 어리거나 또는 손주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매주마다 만 원이면 만 원, 아니면 월마다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주게 하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용돈 기입장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면 거기에 보너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야, 잘했구나. 그래, 내가 준 만 원 중에 요렇게 썼네. 정확히 썼구나. 지금 얼마 남았어? 하나도 없네요. 2,000원? 알았다. 그러면 고맙다. 정말 잘했구나. 내 1,000원 보너스. 해서 상대방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해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줘라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엄마들, 특히 아이들이 세뱃돈 같은 거 오면 거의 무슨 뭐 세금 환수하듯이 뭐 엄마 주머니에 들어. 세금 환수하는 것 같아. 엄마한테 맡겨. 엄마한테 맡겨. 이거 엄마가 제 써버리지. 제발 부탁인데 아이들 이름으로 반드시 오늘 데리고 가서 아이들 손잡고 가서 제일 좋은 건 손잡고 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은행이라는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산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2,000원이 남았으면 갖다 집어넣는 연습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만 원이 남았다 거기다 집어넣는 연습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가서 몇 달 후에 딱 찍어보니까 얼마가 됐다 하는 거를 갖고 본인이 기쁨도 느끼게 하면서 돈이 이자가 나중에 보면 2원 이렇게 들어요.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이게 새끼를 쳐오는 거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고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안 됐느냐?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게 있었잖아. 애들이 무슨 어렸을 때부터 무슨 돈을 알고 지랄이야. 그죠? 애가 무슨 돈이야? 그게 근본적으로 농경시대는 맞았어요. 지금은 경제전쟁 시대거든요. 완전히 경제전쟁입니다. 뭐 쇠고기가 됐든 FTA가 됐든 전부 경제전쟁 아니야? 이런 시점에 아이들에게 빨리 경제전쟁에 장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해서 내보내려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충분하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통장에 조금씩 돈이 불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일정 금액이 남기 시작하면 펀드 같은 좀 이따 말씀드린 주식을 간접 투자
투자하는 방법 중에 펀드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주식을 직접 투자하게 되면 너무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적립식으로 다 매달 5만 원이면 5만 원씩 사주세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 이름으로 적립식 펀드 같은 걸 하나 사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서 적립식 펀드를 만약에 붓게 되면 그게 1년이면 5만 원씩 60만 원을 버는데 네가 산 적립식 펀드는 1년 동안 그 지역에 또는 뭐 해외 거면 해외, 국내 주식시장이 이만큼 좋아져서 새끼를 이만큼 쳐왔더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다 네 거다 하는 훈련을 시키면서 아하, 이게 돈이라는 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얻다가 집어넣는 자에 따라서 새끼 쳐오는 게 다르구나 하는 걸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경제 상식이나 센스를 길러주는 연습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제 얘기 들으면서 다 끄떡끄떡하면 좋아. 근데 이 방청객들이 요새 적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어. 네. 아이고,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작가랑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30년 전에 미국을 갔더니 작은 모텔 가더라도 조그만 세미나 룸이 있으면은 워크샵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워크샵이라는 무슨 토이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없었어요. 내 촌놈이 그게 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10명이면 10명이 모여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는 시야 자원하고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필요한데 공부하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 같은 데도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써 들고 나오는 자세,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자세 좋은 거예요. 똑같은 걸 적고 안 적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거를 늘 실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오늘 당장 가서 어머님들은 일단 가계부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재무설계 부부가 마주 앉아서 지금부터 없더라도 한번 세워는 봅시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하고 안 가진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꼭들 같이들 머리를 맞대시고 자제분들은 특히 더 용돈 관리서부터 통장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씩 모아서 불려나가는 재미 이런 것들을 꼭들 같이 한번 손 붙잡고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번 방학 때도 기회 되시면은 은행이나 한국은행 같은 데 가면은 거기 가면은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이런 데가 됐든 이런 데 가면서 경제교육의 산실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꼭들 좀 여러분들이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제신문 좀 많이 어린이 경제신문이 있다. 제가 이건 뭐 어린이 경제신문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사장이 전화 왔더라고.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던 친구가. 고맙다고. 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난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전화 받았대. 경제신문 신청 받으면 한 달치가 하루에 들어왔다네.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그 신문사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는 국민이 있어야 그래서 부자 가족으로 가는 사람이 빨리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 기뻤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말이죠. 우리가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벤치마킹, 영어로 벤치마킹, 친근한 일본말로 뭐라 그랬어요? 컨닝구. 한국말로 뭐라 그랬어요? 훔쳐보기. 이걸 한번 해서 아하,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둠으로써 내가 미처 이런 건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봄으로써 조금 더 지금까지 가져왔던 재테크에 대한 걸 조금만 더 굳히기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부자들은 말이죠. 스스로 먼저 돈이 생기기 전에 공부를 합니다. 부자 된 사람들은 특히 부자들은요. 근데 일반 사람은 돈이 생겨야 요걸 어디다 투자하지? 그리고 이틀을 넘겨가면 조마조마해서 미치겠는 거야. 이거 어디다 놓아야 되는데 못 놓다 이거지. 여러분, 제가 늘 요번에 여러분들 시청자들하고 전 너무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제 포커스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경제에 대한 흐름을 늘 갖고 계셨던 분이 만약에 돈에 1,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게 늘 경제 흐름 속의 가능성을 여쭤봤었으니까 훨씬 빠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벼랑간 생겼다. 여러분들 벼랑간 생기실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다마다
늘 희망을 가지세요. 로또. 그럼 매주 화요일마다 10,000원씩 사잖아. 난 4개까지 맞춰봤어. 다가오는 느낌이야. 여러분, 로또가 확률이 얼마나 낮은 건지 알고 사셔야 돼. 500원짜리 동전 25,000개를 들고 우리 KBS 꼭대기로 올라가.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 500원짜리 동전이 25,000개가 하나도 배반함이 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근데 3개 던지면 하나씩 딱 뒤집어져요. 그래도 매주 당첨자가 나오니 어떻게? 그래서 나도 사지. 근데 로또 당첨된 사람을 과거 10년 동안 미국서 보니까 99%가 전부 알코올 중독자고 이혼하고 전부 마약 중독자야. 돈은 그렇게 버는 거 아니에요. 네. 로또 하시지 말란 뜻이 아니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지. 다만 늘 여러분 정말로 재수와 전혀 관계도 없던 사람인데 돈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종중산의 일부가. 그런데 내가 늘 걱정이 그런 게 돈이 왔을 때 그거를 제대로 굴리지 못해서 날리는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경제 흐름을 알고 있던 사람 같으면 최소한 요거 중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이 가끔 나한테 전화해서 저 5천만 원 있는데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 다르잖아요. 아, 인간 이영건이가 5천만 원 갖고 있는 거하고 손범수 씨가 이금희 씨가 5천만 원 갖고 있는 거하고 전혀 가치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몇 층짜리 집을 어디까지 지고 있을 때 돈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근본이 달라지는 거나 똑같은데 나한테 5천만 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앉혀놓고 얘기를 하지. 집안 사정부터 얘기합시다. 집 있어요? 결혼은 하셨나요? 애들은 미치고. 그러려면 몇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난 도망가고 보자. 농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무설계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아요. 뭐 여러 회사들 많아요. 뭐 좋은 회사들 많아요. 그래서 재무설계하는 회사들의 무료 상담도 많이 되니까 전화해서 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재무설계를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설계 변경 같은 거를 받아볼 수 있는 감리 회사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한번 노크를 해보시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자, 부자는 나름대로 스스로 늘 공부를 한 후에 돈이 생기면 투자를 하는데 일반인은 남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다. 이거 가장 위험한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너무 위험한 겁니다.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한다. 이것처럼 바보 없어요. 돈이 생기죠? 내가 어떤 돈 생겼으니까 2달 동안 공부한 다음에 천천히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야 돼요. 절대로 돈 생겼을 때 유혹에 넘어가긴 너무 쉬워요. 제가 시골에서 5천만 원 가지고 전화하셨던 어르신네한테 이금희 씨한테 전화 올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난 일단 공을 토스했거든 일로. 근데 내가 그 어른한테 그랬어요. 어르신네 절대로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인간 이영건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 양반이 그래 천하에서 이영건 박사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양반도 너무 좀 세게 나오신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절대로 농협에 넣으셨다길래 딴 데 움직이지 마시고 농협에 5% 정도 이자 나올 테니 나오면 복리로 계속 굴리십시오. 당장 쓰실 일 없죠. 없대. 3년 뒤에 혹시 애가 결혼할 때까지 3년 동안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 갖다가 5천만 원에 반토막 나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지만 남의 말을 듣고들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인데 대개 10중 8구가 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단 부자들은 이 공부를 늘 하고 있다가 투자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 돈 생기기 전부터 그냥 그런 공부는 전혀 안 해. 그러다가 돈 생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부절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자들은요. 아주 고집이 세. 고집이 세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타고난 고집이 센 것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개 실력이 없는 사람이 휘청휘청하죠. 제일 위험한 건 여러 사람 얘기 들으면서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주관이 없고 실력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거든. 그죠? 이쪽 가서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쪽 가서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난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진짜 손 꼭 붙잡고 얘기해. 그냥 가만히 은행에다 돈 집어넣고 가만히 있어라. 은행에 돈 집어넣더라도 혹시 5%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저축은행에 가면
이자하고 원금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보장받는 게 있는데 7%까지 되니까 2%포인트 정도는 높으니 거기까진 가십시오. 그 다음엔 내가 그럼 바로 나요. 주식은 어떨까요? 손 꼭 붙잡고 얘기해. 제발 가만히 계세요. 5천만 원 날리지 마시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 신문에 보면 전부 좋은 거 나옵니다. 근데 주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거야. 뉴스에 이미 나오면 어떤 분들이 와도 나한테 그래. 그 회사 이런 게 좋다는데 그러면 내가 손꼭 붙잡게. 아저씨가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라니까. 그래? 아니 그 아저씨가 알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거잖아. 그럼 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가지 공부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 공부나 이런 걸 늘 열심히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처음에는 제가 글 올라온 것쯤에 뭐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답해 죽겠다고 그래요. 학생이 썼더라고 엄마랑 이거 다시 보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학생한테 답답할 거다. 그 뭐 경제가 며칠 봐가지고 보이면 나 같은 전문가 필요 없잖아. 그죠? 여러분 경제라는 게 그렇게 쉬면 everybody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부자 되게. 그래? 그럼 뭐 우리 같은 놈 뭐 먹고 살아? 중요한 거는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꾸준히 봐라. 큰 글자만 봐라. 큰 글자. 한탄강에서 래프팅 하듯이. 처음에 한탄강에 내려가면 래프팅을 하면 무섭거든요. 근데 계속 타면 즐겁거든. 이번엔 좀 더 깊은데 없는 그걸 타듯이 경제 흐름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힘이 드는 거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는 일반적으로 잘 공부한 사람은 1년, 아닌 사람은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나 인생 30년 남았는데 2년 정도 공부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긴 시간이냐 이 말이야. 근데 조급증이 나서 죽겠는 거야. 2달 후에 뭔가 큰 부자가 되고 싶다니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래. 내가 책을 다시 쓰게.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자들 같은 데 보면 목표를 만들고 실천할 때는 아주 인내와 끈기를 갖게 해요. 이런 사람 봤어요. 20년 동안 같은 회사 주식을 공급쟁이 때부터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사 모으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그거 갖고 한 100억 됐어. 그 회사 주식이 한 40배 올랐거든. 매달 50만 원 주식을 사더라고. 근데 그거는요 보통 인내와 끈기 아니 떨어질 때도 있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도망가야 되는데 그 인내와 끈기를 갖는다는 게 보통의 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안 된다 그럼 쫙 빠져. 된다 그러면 쫙 몰려. 이건 보통 사람이야. 안 된다 그럼 되는 사람이 가. 그 다음에 다 간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와. 그죠? 요즘에 경매 같은 걸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 재택할 수 있는 분야가 하도 많으니까 오늘 한 시간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늘 눈여겨서 부자들은 인내와 끈기를 갖고 목표를 분명히 만들고 실천할 때는 악착같이 하더라. 그 다음에 투자 가치 높은데 신경을 바짝 쓰더라. 제가 복부인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쁜 복부인이 있어. 뭐 수십 채 갖고 있는 여자들이 좀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나 정말로 작은 거 넓혀가려고 남편 봉급쟁이 하면서도 그냥 그걸 넓혀가려고 애를 쓰신 분들 나 박수를 쳐요. 그분들은 정보 가지고 뛰어다닌 거거든. 정보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항상 길게 넘어가는 경제신문이 됐든 경제방송이 됐든 이런 거를 계속 타고 있다 보면 정보가 늘 자기한테 와 닿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늘 메모해뒀다가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쪽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근데 관심조차 두지 않으면 절대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보면 단기적인 투자를 안 하고 장기적인 투자들을 많이 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6개월 안에 더블 되는 거 없습니까? 이러는데 미치겠다고. 6개월 안에 더블 되는 게 있으면 내가 하겠어. 나 아주 정말 신경질 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한 1억 있는데 한 1년 정도 한 더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가르쳐 주실래요? 내가 2억 드릴게. 2억 드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특히 선진국에 들어갈 때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선진국은요 정말 개발도상국처럼 팍 성장하는 게 없거든. 꾸준히 그러나 정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만 따라가시면 반드시 부자 대열에 합류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마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정말 짠돌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홈스 씨도 그래? 좀 짠돌이?
글쎄요, 뭐, 그럼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쓸데없는데 쓰지 말아요. 네. 우리 좋은 일 많이 해요. 사회봉사 많이 하고 돈 좋은데 많이 씁니다. 그러나 아니다 싶으면 난 그건 절대로 안 써. 그러나 쓸 때는 분명히 쓰는 짠돌이들이 대부분 부자들이 그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시간 가까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애를 쓴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정리 좀 해 들어가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선진국 가느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갑니다. 지금 성장통이라고 그랬어요. 촛불시 이런 걸 보면서도 늘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다 국가가 잘 되고 다 국민들의 위생 상태나 이런 걸 좋게 하기 위해서 멋지고 잘 편안한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있다. 선진국 가느냐? 간다. 어느 정도 가느냐? 2020년에서 2025년에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7등에서 5등까지 간다. 예,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면 잘하면 5등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전 세계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인데 2025년도는 뭐 미래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인도, 4등 러시아, 일본 5등 한국, 6등 7등 영국, 8등 독일, 9등 캐나다, 10등 호주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크게 늘 부러워하는 영국과 독일과 캐나다와 호주를 우리 발밑에다 지그시 나랑 넘기는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 가느냐? 간다. 근데 선진국 갈 때는 틀림없이 선진국 증후군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대적 빈곤감, 평생 직장 없어지고 노후 시대가 길어진다. 이거를 위해서 부자 가족을 하는 미래 설계를 지금부터 천천히 하셔야 된다. 재무 설계라는 건 큰 설계도를 그리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재테크라는 것 하나하나 시공에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일단 재무 설계부터 반드시 가족들이 모여서 세우시길 바란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어린아이들 둔 가정부터는 용돈 만들기, 그 다음에 용돈 기입장, 그리고 통장 만들기, 그 다음에 적립식 펀드 같은데 아이들이 은행 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경제가 항상 몸속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능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써라 하는 부탁을 제가 꼭 말씀드리겠어요. 대개 보면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집이 대개 보면 그런 거야. 공부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는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내가 상담한 전화 받은 것 중에 한 개야. 아버지가 아이한테 너 공부 못하면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 그렇게 잔인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직무유기요. 난 늘 얘기지만 직무유기요. 아 코치나 이 감독은 좀 신입도 알려져 있는 친구를 잘 부추겨서 인류 선수로 만드는 게 인류 감독이 지기랄 잘 뛰는 놈만 그냥 계속 한다. 또 어떤 녀석은 못해 그거. 안 그렇습니까? 아, 똑같은 축구 선수도 누가 감독으로 한 년에 있어서 월드컵 성적이 달라지잖아. 히딩크 그 사람은 4강 안 가고 폼프레레이 그가 있습니다. 커플도 친구가 맞죠? 근데 똑같은 아이들이 어떤 부모가 기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난 제일 신경질 나는 게 부모들이 하는 게 그냥 18잔 지가 타고났지. 이건 못 쓰는 거예요. 똑같이 타고난 아이들에도 어떻게 잘 기르느냐. 즉 행복한 가정 속에서 머리를 맞대는 가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는 전혀 다르다. 그 과거 그런 실험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한 집은 우연히 떨어진 아이를 한 거야. 한 집은 부잣집에 가서 자라서 한 집은 아주 이상한 데 가서 자라서 20년 후에 전혀 딴 사람이 된 걸 여러분은 뭐라고 나한테 증명을 시킬 거냐고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새옹짐하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신나고 지금의 오늘 내 모습은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될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의 오늘 결정판이라면 지금부터 미래 부자 가족으로 하는 미래 설계는 지금부터 설계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유효하지. 또 10년, 20년에 타고난 팔자대로 간다면 이 강의 뭐해로 필요하겠어요? 저는 확신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방청객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을 어떻게 잡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제분들의 미래는 전혀 달라지는데 국가의 운이 너무 좋으니까 이 국가의 운을 확 잡아서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을 훌륭하게 국내적인 인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로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녀들의 재능을 유심히 봐라. 요리를 해더라도 전 세계에 나가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지금 5스타 호텔에 한국 식당이 없는데 앞으로 전 세계 우리가 5등, 6등에 가면 전 세계 주요 호텔에 한국 식당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안에 한국 식당에 수억씩 받으면서 한국의 최고의
요리사가 그쪽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여러분 자제분 밑에 있는데 요리 학원 다니는 걸 다니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부자 가족으로 하는 미래 설계는 가정이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꼭 해보는 겁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다시 보기로 가정들 이거 다시 보기 클릭 무척 올라갔을 거예요. 다시 보기들 반드시 가족들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어머님들만 봐서 팔짝팔짝 뛰어서 되던 일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남군이 이런 방송 다시 봤다고 신경질 난다고 그런 얘기 들으시더라도 그분도 좋으니까 하시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가족이 같이 보면서 큰 국가로 멀리 갈 수 있게끔 또 대한민국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에 반드시 가니까 희망적으로 사시면서 여러분 자제분 중에 대한민국을 빛낼 사람들이 나오면서 부자 가족으로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시면서 멋지게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아자자자!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항상 좀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그래요. 네. 네. 희망이 정말 이렇게 가슴속에서 네. 움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히딩크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대단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또 러시아를 또 네. 4강까지 네. 올려놓고 근데 저는 그분이 다른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심리학 박사인 것 같아요. 네. 선수 하나하나한테 그런다잖아요. 네. 넌 정말 이 나라 최고다. 넌 세계 최고다. 이거를 네. 계속 심어주니까 그래 난 세계 최고야. 난 세계 최고야. 이게 결국 할 수 있게 만드는 맞아요. 힘이잖아요. 히딩크 감독도 귀엽게 생겼잖아요. 지금 열심히 사인을 하셨는데 책을 제가 또 오늘도 책 하나 드리려고 얘기면요. 아니 이거 아니 박사님 이거 번번이 아니 뭐 이거 집에 사야 되는데 이거 아니 베푸는 걸 좋아해서 그래. 오늘 오신 방청객 중에 대구에서 오신 분 하나 우선 드리고 글쎄요. 지금 하나 좀 올라오겠어요. 이거 코너에 제일 뒷자리에 계신 분 하나 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주시책 가져갔더니 예. 제 처가 이렇게 보면서 네. 맞아 일찍 일어나야 돼. 늦게 일어나 성공한 사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잠이 많아 우리는. 그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요. 예. 대구에서 잘 오셨네요, 그죠? 예. 아이고 보통이 아니시죠? 그러게요. 좋은 강의 새벽부터 오셨을 텐데. 예.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이제 내일은 나의 오늘이 만드는 거니까요. 네, 달라지실 맞습니다. 수 있다면 예. 저희도 이 시간 마련한 작은 보람이 있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어떤 분이 게시판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 박사님 강의하시네 중간에 끼어들지 좀 말라 그래서 오늘 안 끼어들려고 애 많이 지금 오늘 좋았던데. 안 괜찮았어요. 끼어들고 잘했죠? 다시 한번 이영거 박사님께 큰 박수로 네, 감사 인사를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습니다.